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장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부터 시작합니다. 4차 식두 실근 혹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값을 구해달라. 인수분해 열심히 해서 근을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차식의 인수분해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조립제법입니다. 우와, 3차항이 없습니다. 우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7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수의 총합이 0이니까 1은 무조건 되겠군요. 자, 열심히 써갑니다. 30 역시 됩니다. 자, 그 다음 3차식이면 또 조립제법 하나 해서 이제 또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어떤 숫자야 되겠습니까? 부호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정도가 나와야 되겠고,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처리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됐고 플러스 2 되니까 5가 처리되고, 역시 예상대로 되는군요. 자, 됐습니다. 실근 두 개는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허근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 이곳에서 허근이 나온다는 뜻인데,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겠군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하라고 예상되십니까? 자, 저는 요 식을 이용해서 c제곱은 c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거고요. d는 d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c 플러스 d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c 플러스 d는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처리해서 1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실근 두 개에다가 허근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b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방금 계산해서 마이너스 9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립제법 하는 과정도 좀 살짝 보여드렸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허근 나왔을 때 계산하는 과정도 살짝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우지는 않은 그런 문제, 그래도 첫 스타트 하는 문제라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조립제법이요. 뭐 차분히 이제 숫자 1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계수가 0 되는 거니까 숫자들이 모두 다 플러스 되어 있는데 0 처리되려면 음수 쪽 좀 생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해서 처리해서 실근을 구했고요. 그 다음 허근 처리해서 이제 c제곱 더하기 d제곱, 근이 cd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차 부분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2차식을 가볍게 이용해서 1차 처리해가는 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실전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두 다 구해졌으니까 산수 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죠? 큰 틀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아마 처음 공부해가는 고차 방정식을 처음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문제들은 공부를 통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빠른 시간 내에 갖춰주시길 바라면서 6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이 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좌표나 주어져 있고 B점의 Y좌표는 유리수가 나왔습니다. 유리수가 무슨 뜻일까요? 자, 무슨 의미가 있는 뜻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난다라고 해서 일단 같다 식을 세워줬습니다. x제곱 a-1 x 처리 마이너스 b는 꼴체로 됐고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 자, 이때 이 유리수란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근데 개수가 전부 유리수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뭘까요? 자, 혈내근이 적용되는 거죠. 혈내근 요거 써먹으려고 유리수하고 적용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요 형태에서 우리는 1-a 값이 얻어지는데 요게 이제 2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두 군의 곱 하면 마이너스 b 나와야 되는데 1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b 값은 2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b 값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b 값이 2란 얘기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요. 자,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요, b의 y좌표를 원했습니다. 그럼 b의 x좌표는 우리 아까 켤레근 나와 있었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근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2를 마저 더 더하게 하니까 y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B점의 Y좌표.
자, 이 문제의 핵심 다시 한번 쭉 살펴보더라도 문제의 조건에서 나와 있는 혈내근에 해당하는 유리수를 조각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주어진 식 정리해서 나왔을 때 과연 문자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한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혈내근이다. 핵심적인 요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잘 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이제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 y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좌표 혈내근이었던 것 대입해서 y좌표 구해가는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혈내근 알아야 될 정보, 그 다음 실수되어 있을 때는 복소수 형태가 혈내근 된다는 사실 학습 정확하게 잘 하셔서 확실하게 문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마무리합니다. 1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자, 무엇 때문에 체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디귿 때문에 이 문제를 골랐습니다. 자, 한번 차곡차곡 기억부터 알아볼까요? 자,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이론, 알파 베타가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이론, 요거 점검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맞습니다. 이거 가볍습니다. 자, 니은은 산수를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연습 많이 했던 과정 맞습니까? 자, 그러면 5분의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4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갑자기 5분의 2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때문에 체크했다고 하는데, 자, 분모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산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이제 또 베타가 또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산수인데 이걸 그냥 곧바로 통분하겠다고, 이걸 뭐 그런 분모 이걸 곱하기 하겠다고요? 와, 엄청나게 복잡한 식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통분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것들이 나왔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을 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어요. 요 식하고 여기 하고 여기 잘 관찰해야 된답니다. 무슨 관계가 없는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즉 x 제곱 플러스 5 해주면 이제 2x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자, 좌측식은 알파 제곱 플러스 5니까 2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5알파. 자, 5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5배의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가볍게 통분하는 식 모양이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5하고 2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2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문제를 좀 잘 풀려고 했는데 정답으로 바르게 나왔죠. 자, 그러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뭐 기억 가볍게 해결됐고 니은은 가볍게 통과하겠습니다. 뭐 계산 미스난 거니까. 자, 디귿에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차수가 높은 부분들이 분모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통분해서 이 둘을 뭐 곱하게 된다는 이런 사태,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할 때는 항상 주어진 식을 이용한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자, 이런 부분 이렇게 EX를 잘 처리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슬기롭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디귿을 중심으로 산수하는 과정,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12번 체킹했습니다. 잘 공부하셔서 잘 극복하길 부탁드립니다. 12번 마무리합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이보다 큰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곱셈 공식 활용 얼마나 연습 잘 했습니까?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빼기 형태가 좀 필요한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 이 부분은 x 빼기 x분의 2의 제곱. 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분자에 있는 1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자, 2배의 AB 형태니까 와, 이게 평상시에 사라졌는데 여기 곱하기 2가 되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계산 결과가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x 빼기 x분의 2의 제곱은 4가 처리되겠고, 자, 이곳에서 x 빼기 x분의 2 결과가 얻어지는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고민되시죠? 그래서 2보다 크다라는 이 실수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되겠죠. 자, 두 값 비교했을 때 x값 압축적이 더 큰 거니까 결과 플러스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유 없이 주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8이라는 것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빼기 x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이걸 곱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을 x, 그러니까 또 2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x분의 2 됐습니까? 공식 때 한번 써볼까요?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빼기 b. 모양 형태 그대로 적용됐죠? 자,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 형태. 자, 계산 들어갑니다. 8 돼 있고 4, 3, 12 처리돼 있으니까 결과는 답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되십니까? 자, 곱셈 공식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였으니까 뭐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주어진 값,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계통만 연습을 많이 하다가 이곳에 4 써 있어 가지고 계수 조절을 이제 정확하게 잘 하지 않으면 계산에 좀 살짝 미스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일 때 그 중에 이제 플러스가 선택되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이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 있죠. 마이너스 2로 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좀 주의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적용할 때 정확하게 적용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공식 다시 한번 적어드렸고요. 정확하게 공부해서 실수 없이 풀어야 될 거는 문제 유형, 곱셈 공식, 활용식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장원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이창의 개수가 각각 1-2 이참수 fxgx가 그림과 같이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ab라고 하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근데요, 잘 살펴보면 x라는 함수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x-의 교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함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gx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이야, x 플러스 1 x-6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함수의 교점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x-2 x-6 마이너스 x 플러스 1 x-6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항시키면서 x-6 공통에 x-2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2x-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교점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6 교점에 6은 뭐 이렇게 동시에 만나는 거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억 부분이 f2분하고 g2분의 1. 야, 이게 지금 둘이 만나는 교점 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어떤 게 주어져 있나요? 니은 두 점 AB X 좌표들이 합은 7이다. AB의 X 좌표. 와우. 하나가 2분의 1 나왔고 하나는 6 이렇게 되는데 이 합이 7이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fx 빼기 gx의 최소값은, 그럼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이항시켜서 계산하는 함수니까 어떻게 되는 함수입니까?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식이 그냥 함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x-에 2x-1 이런 형태의 함수군요. 이게 이제 새로운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그냥 전개해서 써볼까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x 좌표는 그냥 4분의 13이라는 이렇게 새로운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뺀 겁시다. 와, 이런 문장을 만들라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만들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최고차 계수 주어져 있고 만나는 교점 주어져 있고 함수 완성. 최고차 계수 주어져 있고 만나는 교점이 주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함수 완성. 뭐 둘이 교점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봤고요. 그래서 뭐 기억은 해결됐고, 그 다음 니은에서는 니은 디귿 질문하는 것들은 좀 문제에 맞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 엉뚱한 거 있습니다. 그래프하고 식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즉 응용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도만 해결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착실하게 가장 기초적인 학습들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당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5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6번 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했을 때 이쪽 2차식에서 생기는 이 부분이 허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한 근이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 혈내근을 갖는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뭐 이런 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근이니까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맨 처음 주어진 식 부분이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 역시 1이라는 정보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주어진 식을 가운데 차수인 x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뭐가 있을까요? 오메가를 직접 이렇게 근을 구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거는 뭐가 있죠? 오메가 세제곱이 1 이곳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얻고요. 그 다음 오메가 바가 1이었으니까 이곳에서 오메가 바가 또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정보고, 자,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기억 오메가 세제곱 1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니은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오메가 4제곱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런 것은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된 이 모양입니다.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냐? 맞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디귿만 좀 신경을 잘 써가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1 더하기 오메가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요 부분에서 이걸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건 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오메가 이 정도 보겠습니다.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건 1이니까 그냥 2 처리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되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3개 정도의 항들을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가 가볍게 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죠? 근데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은 이쪽 항이랑 또 똑같아진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돼 가는 거죠. 반복.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9제곱에서 끝났다는 이야기는 세제곱까지 한 이 반복 결과 2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몇 번 되겠다? 3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곱하기 한 결과가 얼마다? 8이다 나온 디귿도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거에 대한 이론 공부가 탄탄하니까 뭐 별 문제가 없죠. 주어진 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에서 혹은 자, 혈내근 간다라는 부분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나왔고요. 원래 주어진 2차식 당연히 성립할 거고 3차 문제 주어진 형태니까 당연하겠고, 요 부분 이제 가운데 차수로 나누고 있었고 근위 공식 구하고, 그 다음 이건 뭐 써먹진 않았지만 세제곱해서 그런 관계가 되는 것들. 자, 이게 지금 한 항목 살펴보면 어려운 항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 곳에 있는 단원들이 이제 다 써있다는 그런 얘기죠. 유리식 형태도 있고 복소수 형태도 있고 고차 방정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고. 자,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갈 수 있느냐. 자, 처리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 나온 부분 반복되는 거. 자, 디귿이 이물풀이의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해결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차분하게 이론 학습하는 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항목이라는 사실 명심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0인 정삼각형 모양의 천을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근데요, 요 삼각형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으면 이쪽이 60도가 되는 거니까 30도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자, 1대 루트 3대 2 이런 비를 공부하셨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삼각비 이런 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자, 이 길이가 a라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1a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40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0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요 길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길이의 2배를 해주면 가로 길이가 되는 거죠. 2배에 2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a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로 길이 a를 곱하면 이제 뭐가 됐죠? 넓이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넓이를 s라고 해주면 s식이 이렇게 가볍게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2의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0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참수 쫙 그려지겠고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루트 3 결과 나오죠. 됐습니까? 호호호, 이거 a라고 써야 되는 거네. a. 됐습니까? 그냥 이게 답인가요? 와,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 값 구하는 거네요. 자, 식만 세우면 그 다음에 이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게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의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자, 주어진 식 다시 한번 볼까요? 정삼각형이 있다. 직사각형 바른다. 맞는다. 넓이 최대가 된다. 문제에서 높이가 따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는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뤘던 거 30도 해가지고 1대 루트 3대 2 이런 b에 의해서 주어져 있을 때 이쪽 삼각형에서 b를 통해서 이제 가볍게 구했고요. 그렇다면 절반에서 빼서 2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a 이렇게 길이를 구했고, 2배 해주면 가로 길이, 뭐 높이. 됐습니까? 사실 이 2배 하는 이 부분을 넓이 최대하는 부분하고는 뭐 나중에 관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개해서 식 만들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형태를 적용해서 계산해 놨습니다. 되죠? 다시 한번 훑어봐도 특별한 항목이 없습니다. 비례에서 여기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 참수의 식을 세워가는, 역시 활용 문제는 식 세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복습하셔가지고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이른 시간 내에 갖춰주길 바라겠습니다. 17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때 미지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찾기를 좀 해야 되는 거 문제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2차 함수하고 직선 mx 만난다. 처리해야 되겠고, 이항시켜서 정리하는 부분까지 3-n, 자, 무리 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 들어갔을 때 m-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3-n까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는 0 처리되게 됐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것은 m-2의 제곱은 그러면 4배의 3-n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자, 이 mn이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자연수 들어갈 때, 와, 여기 부분이 이제 일단은 좌변이 완전 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3-n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들어가야 될 n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1, 2, 3, 뭐 이거 세 종류밖에 안 나온 겁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n이 1이라면 와, 4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좌측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됩니다. n이 2라면 여기는 4가 된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m-2의 제곱이 4가 되는 것은 이제 가능하죠. 그러면 m-2라는 것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처리가 되는데 이쪽에서 m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이 3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게 되면은 좌변이 우변이 0이 됩니다. 그럼 m-2의 제곱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은 2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mn 좌표가 2,3하고 4,2하고 몇 개가 나왔습니까? 2개가 얻어지죠. 자, 맨 처음에 함수
만난다. 판별식 D 해서 풀어야 될 부분 많을 것 같았는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순수성 개수가 많지 않은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좀 약간 막막하다고 해서 쫄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역시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이론들을 얼마나 잘 적용해 가느냐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갖다 처리한 부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항에서 정리 당연한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 식을 풀기 위한 준비 과정. 자, 이제 자연수란 조건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저 우변 부분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해서 살펴보니까 겨우 뭐 3개 이내가 되겠고 대입해서 다 찾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됐죠? 자, 특별하게 어려운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조금 자연수 조건에서 이제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이런 거 나와서 만족도를 찾아야 되겠다. 약간 막막함이 있는데 문제의 조건들을 조금만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큰 흐름틀 다시 한번 뒤집어 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실력 쌓기,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빨리빨리 키워가기 바랍니다. 1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자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도착했습니다. 자,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살펴봅니다. fx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이런 만족시키는 fx를 구해 주십시오. fx를 3차로 나눴더니 몫이 나왔고 나머지는 안 가르쳐줬는데 나눴을 때 몫까지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fx의 형태의 상당 부분을 가르쳐준 겁니다. 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눠 쓰는 센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자 3차로 나눴다니까 나머지가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2차 정도 생기는 이런 문제 형태라는 뜻입니다. 자, 나 조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근데 요게 이제 가 조건에 있는 요 항목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 조건에서 나온 이 식을 쓸 때 만약에 요 가운데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라고 치면 나머지가 이렇게 2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나누기가 더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당연히 최고차가 a니까 a라는 몫이 생겨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이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다시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은 그러면 요거는 뭐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나까지 이용해서 정리한 식에 대입만 하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f-1을 대입하면 2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인가요? 됐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얼마가 되니까 3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인가요? 됐죠? 그 다음 이쪽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3이었습니까? 3a 되겠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와우 이만큼씩이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9였습니까? 2는 이꼴 마이너스 9 3a 마이너스 1 뭐 정리를 잘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항시켜서 12가 처리되니까 a 값이 4 완성됐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fx가 완성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fx가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자, 아까 몫이 얼마였죠? x 플러스 3이었던가요? x 플러스 3 다시 전기해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4를 처리해 주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 정도 쓰면 되는 거지. 이것도 전기해서 정리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전기해야 되죠. 여러분. x 4제곱에다가 됐습니까? 3x 세제곱 되는 겁니까?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 정도 있군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4x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가 있고 플러스 4가 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 있는 거죠.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침법 안 되겠고 그 다음 4x 제곱은 처리가 됐고 자, 여기가 좀 산수가 이루어지네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5x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소가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정리 좀 신경 써서 답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나 부분에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가 부분에서 나누고 나머지 뭐 가장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원리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긴 틀 쓴 거고요. 이때 나 부분이 이제 가하고 연관성 있는 요 2차로 나눈 건데 요게 허근 갖는 식이라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이 나눠질 거니까 저렇게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 나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다. 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 잘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학교 문제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던 그런 형태의 나머지 정리의 응용 문제 풀이법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서 문제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자, 20번을 끝으로 장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